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자, 병원연 할 거고요. 오늘 신금 일주별로 하는 게 지지의 기운을 많이 봐야 되니까 연간들끼리 해석이 뭐 그렇게 틀려지지는 않습니다. 십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어쨌든 병원연의 특징을 봐야 되죠. 병원연은 이 오화라는 제왕을 둔 병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상, 그러니까 불길이 치성하다. 그 염상의 격이 병호입니다. 그 양의 그 양기에 극단에 이르는 양 중의 양이죠. 60갑자 중에 가장 열기가 많은, 화기가 많은 기운이 병호, 뭐 병인 뭐 이렇게 되겠지만 병술이나 어쨌든 그 병호년이 이 양을 어떻게 다스리냐. 거기에 따라서 기륭이 있다. 그래서 화기를 용신으로 쓰느냐, 화기를 흉신으로 쓰느냐, 화기이 나오죠. 오히려 이런 운이 해석하기는 편한 거예요. 화의 기운만 다스릴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극단의 기운이라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최고가 되거나 최악이 되거나 그러니까 무난하다 이거는 조금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기륭이 좀 갈릴 듯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 또한 내가 좀 겪어내기에 좀 큰 기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스트레스는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병호는 간여지동이죠.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다. 근데 간여지동 중에서도 양인이잖아요. 병호의 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막강한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이 정오의 열기가 가장 뜨거울 때는 금수로 해서 그 열기를 식혀줘야 되죠. 그 열기를 이겨낸다면 큰 성취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금기나 수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내가 병호를 이길 수 있으면 이기려고 하면 내가 신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 신약한 사주를 병원연에는 꼭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요 신금부터 볼 건데요. 신금 일주를 볼 건데, 자, 신금은 우리 흔히 말하지만 이미 재련된 금이죠. 주옥, 옥으로 보고 그 보석의 힘이 아주 섬세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 경금이 우리가 사주에서 경금이 나무에 달리는 열매라면은 이 신금은 열매 안에 있는 씨앗입니다. 딱딱해요. 응축되어 있고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금이 양간이라서 강하긴 하지만 신금에 이렇게 뭉쳐있는 기운, 숙성되어 있는 기운은 아주 강하다. 경금만큼 강하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신금은 이 보석을 의미하니까 피부도 좋고 미남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금일주들은 새 것을 좋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신자를 의미하거든. 새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덕이 심하기도 하지만 본인을 잘 꾸민다. 이렇게 보죠. 신금이 좋아하는 건 뭐죠? 천간의 병화. 보석이 빛을 봐야지 내 가치가 드러나는 거다. 천간의 병화와 화극금하는 관성과 합을 하는 거지. 이게 특징이죠. 신금 일주든 어떤 일주든지 간에. 천합이라는 것들은 장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금이 화를 보는 거는 좋은 거예요. 뭐 재련이 이왕 되는데 화가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잘 다듬어진 잘 가공된 보석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에 등급을 매기게 되는 거죠. 아주 귀한 성분입니다. 그러면 화극금 관이니까 관에 대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주 구성을 보는 거죠. 간합이라고 하는 건, 천간의 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무서운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이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관성과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관성과의 합이니까 내 환경, 내 직장, 남자 그런 것들을 해서 이 한 해의 운세가 일주가 결정되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한데도 집에 가정주부로 계시다가 갑자기 병원에 되면 일을 하고 싶어지고 일을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나는 남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병원을 되니까 남자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거예요. 나는 여기가 안정적이고 좋은데 이상하게 환경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쨌든 좋은 사람이 됐든 좋은 시간 좋은 인연이 됐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관의 합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잠겨온다 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대해 볼 만하죠. 어쨌든 내가 합이 된다는 건 끌어온다는 거니까 기대는 되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합이라는 것들은 내가 묶이잖아요. 내가 이걸 풀 수가 없어요. 묶인 거를. 나는 신금이 병화를 봤는데 나는 너하고 합을 안 할래 해서 합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을 하려는 이 자습과 같은 성분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합거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묶인다는 표현도 하죠. 그런데 합거는 안 돼요. 내가 합거되면 죽는 건데 그건 아니고 합거는 되는 게 아니고 천간에 합이 되면 여기서 묶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병화의 집착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묶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묶인다는 것들은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 다른 일상 지장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이고 회사고 직업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신금일간은 이걸 합을 하니까 일 때문에 많은 업무량 때문에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묶여 있으니까 다른 일들을 못 하는 거죠. 또는 이 관이라는 거 연애를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니까 일도 내팽개게 치게 되고 다른 일상을 내팽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서 묶이게 되면 다른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합이라는 건. 자, 하나씩 보자고요. 신축일주. 신축일주는 이 자체만으로 그냥 금입니다. 금. 신축일주는. 이 축토는 자양지금 역할을 하죠. 토생금을 하니까 아주 신금한테는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축토의 땅은 박토죠. 땅 안에 있는 자갈, 땅 안에 있는 원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 돌멩이, 원석이, 보석이 돌멩이와 같이 있으니까 그냥 박토로 보는 거야. 돌로 보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 꺼내서서 빛을 봐야지 신금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신금은 아까 한자를 제가 잘못 쓴 건데 이렇게죠. 이게 새 신자를 쓰는 거니까. 빛나는 보석이니까 신으로 봅니다. 새 신으로. 이렇게 신금으로 쓰지만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새 것을 좋아하고 신상을 좋아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고 변덕도 있고 미인이 많다. 이 일주가 신축 일주예요. 이 축토는 사유축이잖아요. 사유축이면 금의 고전지거든요. 좌자임묘가 되는 거예요. 자고를 깔고 있어요. 내가 자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위에 책임감이 따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고. 이 비겁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강인한 일주가 신축일주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좌자임묘 되면 어떤 아픔을 안고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뭐 쉽게 물러나거나 그렇지 않고 맞서는 경쟁을 하는 그런 일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천간 지지를 보면 정관이고 편관이잖아요. 정관 편관이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천간에 합의되는 거는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좀 전에.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보는 거는 지지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축토와 오화가 만난 거예요. 축토와 오화가 만나면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됐지. 내가 여기서 뭐, 다른 사주에 어떤 상관이, 어떤 그 십성이 있는가에 따라 다 해석이 틀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병호라는 거하고 신축이라고 하는 거하고, 요 경우에 수만 놓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주고가 만나면 이게 원진도 되고, 귀문도 되고, 또 뭐가 됩니까?
탕화도 되잖아요. 좋게 해석하지는 않죠. 근데 달리 말하면 그 신살은 길과 흉이 같이 있는 거죠. 왜? 원진 기문이라는 전문성이 생기는 겁니다. 신금이니까. 관이 들어온 원진 기문이잖아.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집중력, 뭐 내가 섬세함, 예민함 이런 걸 발휘해서 큰 성과를 나타낼 수는 있어요. 왜? 내가 파고드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집착이 되는 거라서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쫓기듯 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기듯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임무를 맡을 수 있다. 관성이니까 당연하게 사회적 신분이죠. 거기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나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중독,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축은 운에서 정편관이 어떤 신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정편관이 중첩되니까 신축운에서 남자 문제 또는 직업적인 문제 이런 데서 내가 좀 신경 쓸 일이 생긴다. 조금 귀찮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얼어에 있는 축의 동토에서 오화가 오니까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원진살이 발동이 되면 이유 없이 불안하든지 초조하다든지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관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에 집착하지 마라. 원진 기문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일에 집착을 해라. 내가 잘하는 것에. 배우자와의 원진 기문이니까 배우자에 집착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좀 갈등이 생기고 원진은 미워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부정적인 뭐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불씨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축토라는 것들은 그런 작용이 있고 금의 고장지다 보니까 얼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습하고 냉한 기운이 강하죠. 화생토면 축토는 화의 기를 받아들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숙살의 기운이 강할 때, 숙살의 지기가 화를 본다는 거는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온 거예요. 이 땅을 녹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성장이나 내가 어떤 취할 수 있는 이득에서는 이로움이 있다.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니까 관해상생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던 꾸준한 노력 바탕으로 해서 현실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도 순리대로 진행이 되고, 내가 피곤한 거지. 내가 한 곳에 묶여서 피곤한 거지. 내가 하는 일은 잘 된다는 거예요. 승진도 되고, 명예도 되고, 명예 회복도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가가 생기는데, 학생이라면 학교고, 직장인이라면 승진, 영전, 취업, 이런 겁니다. 어쨌든, 재물로는 무난하지만, 마무리를 하지만, 이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잘 흘러가니까, 재물을 취하기보다는 내 존엄이나 품위를 지키는 쪽이 신축일주에서는 더 뜻깊은 한 해의 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신묘. 금극목 하니까 편제를 깔고 있죠. 신금은 결실이죠. 가을에 수확하는 거고. 묘목은 새싹이고, 초목이고, 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금극목되니까 가을하고 봄하고의 대립하는 건데, 신금 입장에서는 내가 재를 깔고 있는 거예요. 안전적인 건 아니지만, 편제성의 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쓸 만큼, 내가 필요하면 쓸 만큼의 돈은 생겨나는 게 신묘일주다. 신묘한 능력이 있다 하잖아, 신묘일주들이. 왜 신묘해요? 감각이 뛰어나거든. 섬세하고요. 그래서 이 예술적인 끼, 재능, 타고난 일주가 신묘일주다. 근데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피곤하게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묘목은 봄의 형상이고 새싹의 모습이에요. 묘목은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형상이라고요. 두 손을 모으는 것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고 또 근성이 뛰어나고
어떤 시련, 뭐 난관 이런 게 또 있어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신묘다. 신묘들이 특징이 이게 현침이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설이나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남들한테는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자, 병원연의 특징이 뭐예요? 병신합은 얘기 위에 다 해드렸죠. 특징은 뭡니까? 이게 파살이에요. 깨진다는 거. 오묘파살. 지지의 오묘파의 관계는 도화와 도화의 파살이에요. 도화가 도화 만나서 깨진다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통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나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징이 이거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통변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깨진다는 의미면 주거지 변동, 직업 변동, 관이니까 주거지, 관이니까 직업 이런 이동을 변동을 볼 수 있고 일지와의 파살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배우자와 불화, 도화끼리 충돌이니까 이럴 때는 이성과의 이별 또는 이성과의 만남 또는 주색이나 유흥 이런 걸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여기 특징이니까요. 어쨌든 그 미혼이라면은 이 파살이 어떤 인연이 생기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연애를 하는 운이지만 미혼일 때는 내가 연애를 하고 있거나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성과의 불화나 마찰, 이별 이런 운이에요. 뭐 때문에? 이성 때문에, 직업 때문에. 어쨌든 고집을 꺾어야 돼요. 신묘 특유의 고집이 있거든. 정신적인 거는 병신합으로 묶이잖아. 내가 이걸 취하고 싶어요. 내 걸로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겠죠, 내가. 이 취하려고. 이게 자기가 가진 상황에서 대입해 보면 됩니다. 직업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취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파살이에요, 파살. 결과론적으로는 마무리는 좋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의미도 되고, 끝맺음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은 맞지만은, 기존의 연인 관계나 오랜 교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운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화의 파다. 근데 이게 뭐목이가 목성화가 돼요? 목성화가 안 돼요. 금극목이 되고 목성화 되면 이 순목이라서 목성화를 못 시킨다고요. 우리가 젖은 나무까지, 젖은 나뭇잎을 모닥불에 넣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연기만 나죠. 그거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관 때문에 분쟁 분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손재를 말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애초에 그런 거래는 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라. 사치나 소비는 조금 줄여라.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왕직끼리의 충파라는 것들은요, 다른 충파들보다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낄 수 있는 타격은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변동은 되겠지만은 어쨌든 병원연에는 관제, 구설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깊게 생각하고 실행하고 그런 거에 좋다. 신묘일주는 병원연에 다른 걸 하지 말고 항상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제자리를. 내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자, 신사일주. 신사일주는 화극금이니까 정관을 두고 있죠. 정관을 둔 일주들이 대부분 법과 원칙을 잘 따르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관이 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주 중에 가장 중요한 귀의 기운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관이라는 것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서 언제나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이게 신사가 사궁이거든요. 사궁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12연속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불만이, 사궁에 있으면 안 좋다고 해석을 하거든. 몸이 뭐 안 좋거나. 근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 사궁은, 우리 뭐예요? 당연히 죽을 쓰지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적이고 고뇌하는 거예요. 정적이고 고뇌하고. 그럼 일상에서 정적이고 고뇌하는 건 뭡니까? 내가 사색을 많이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이 잘 맞다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을 깔고 있으니까 내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사궁이에요. 그게 사궁이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보긴 하지만 어쨌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일주가 신사다. 이 사궁에 있는 사의 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원년의 신사일주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화가 많아진다. 그러면 화다 되면 쇠용된다. 조심해야 돼요. 신금이 화가 필요 없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쟤는 돼 있으니까 굳이 많은 화가 필요 없는데 이거는 굳이 많아지는 거잖아. 내가 감당하기가 벅찬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관이라는 환경적인 제약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안 편하죠. 직장에 가도 내가 일이 많고 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나를 건드리고 관제가 생기고 피곤한 해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사오미로 가니까 이게 방합의 구성 아닙니까? 방합의 구성이죠. 그러면 방합은 같은 세력들끼리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돼요. 이게 방합이죠.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화국이 뭘로 돼요? 관성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관에 대한 권력, 명예만 쫓게 된다는 겁니다. 쫓아가면 안 되죠. 삼합이 돼버리면 전문성이 강한 거고 방합은 이 결속력이 강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뭉쳐서 결속을 할 건지 이걸 보는 건데 전문적으로 관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결속하고 내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관이라는 걸 나를 치니까 오히려 압박으로 오는 겁니다. 압박으로. 그러니까 신금장에서는 이 압박이 많아지니까 내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내 직장 내에서 내 입지는 작아지는 거고 건강상의 문제는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되죠. 우리 그 관이 많을 때 부다라고 합니다. 부다 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비 부자하고 사내 부자를 쓰는 거예요. 관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 아비도 많고 사내도 많다. 그리고 법도가 난립하고 무법천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이 많으면 부다 하고 무법천지고 법도가 난립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쨌든 관이 많으면 좋지 않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유식한 척 좀 해봤는데 어쨌든 직업 변동, 주거 변동 이런 것들이 심하고 지출과 낭비가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안 좋냐?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잖아.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알잖아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신금은 항상 중심을 잡으면 되는 거.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내가 보는 이미지가 이 사람이 이 좋은 명품 입을 수 있다고 내가 굳이 따라가서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때는 보여지는 게 심해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신금 입장에서는. 다만 원국에서 기토가 있잖아요. 오중에 기토가 있잖아.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오히려 토생금을 하니까 화생토 토생금을 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나치면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게, 신사일주의 운입니다. 기토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 절대적으로 신금은 어디 의존해야 된다? 이 기토. 오중의 기토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식상을 활용하든지 인성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화가 많으면 화생토로 해야 빠지잖아. 화생토는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내가 자격증 공부하세요. 내 스펙을 쌓으시라고. 병원연에. 그럼 이게 다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관이 많아지니까 안 좋겠는데? 아니죠. 관이 많으니까 화생토로 하면 자격, 취득, 이런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가치 있는 일에 힘을 쓰면 좋은 게 신사일주다. 자, 신미. 신미일주. 토생금, 미정을기, 편인. 편인이 신미가 쇠지거든요. 편인이 쇠지 앉아 있어요. 해묘미에 고장지니까 근극목해서 재성에 우리가 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성에 고다. 재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강해요. 재물복도 있죠. 재고를 깔고 있으니까. 미중에 정, 을, 기 있죠. 이게 뭐예요? 제가 지장간 적는다는 건 뭡니까? 편재, 편관, 편인이 구성되어 있다. 지장간에.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 뭐예요? 상생이 잘 된다는 거거든. 관이 상생까지 연계되는 거. 재물욕, 권력욕 이런 게 상당하지만 이게 욕심만이 아니고 그냥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또 신밀주들이 보통 술해가 공망이기 때문에 종교, 신앙, 역학, 철학, 심리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어쨌든 간에 토생금이니까 인성으로 인한 가색이니까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이런 데 열정을 두면 좋은 사람이다. 여기서 관성을 잘 보면 신밀주들이 관인 상생을 되는 거니까 빛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신분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관인 상생이 된다는 건 뭐죠? 화를 본다는 거지. 신밀주는 화를 봤네? 관인 상생이 됐죠. 화생토, 토생금. 물론 하러 가긴 하지만 좀 이따 할게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 하지만 미토는 굉장히 조열한 땅이잖아요. 토생금이 잘 안 됩니다.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이 열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이 이쪽으로 붙게 되죠. 조타가 많은 거거든요. 병원은. 미토는 이 해묘미라는 재성의 고지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전의 흐름이 원활하죠. 순리대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벌고 어떤 무수도 취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 오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전에 했듯이 해석은 같아지죠. 세용된다. 그러니까 좀 신중해져야 돼요. 생각이 많고 갈등도 많을 건데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해야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재관이 많은 신금이죠. 그죠? 오랜 시간 고민해야 돼요. 재관이 많으니까 인성을 딱 쳐버리니까 내가 판단을 빨리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신밀주는 다른 게 없습니다. 신사일주하고 똑같아요. 신사일주하고 해석은 똑같으니까 신사일주 참고하시면 되고 관성이 많아지니까 이 관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제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서 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압박에 내가 이겨내거나 해야 되는 건데 신금은 보석이니까 이 고소를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맞서서 싸워야 돼. 일이 많으면 쳐내야 돼요. 그죠? 열정적으로 연애든지 일이든지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그래도 관리 상승의 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신미는 신사와 같이 보면 돼서 그 신사를 참고하시라. 그리고 의외로요, 신미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오화까지 하면 신묘도 마찬가지지만 신밀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요. 상담을 해보면. 근데 보통 신밀주 분들이 안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안 좋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이 현침이 날카롭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화린 쪽에 종사를 하고 있는 신미라면 아주 좋을 거예요. 이 현침 쓰는 직업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하진 않겠습니다. 신사일주를 참고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신유. 60갑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일주 중에 하나인 신유일주. 제가 신유일주 참 좋아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신유가 부러워요. 간여지동이긴 한데 이 예술성, 감수성 이런 것들이 풍부한 게 신유일주입니다. 신유 홍념이잖아요. 신유 홍념에다가 유금의 도화도 같이 있는, 홍념 도화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념 잘 안 그래요. 요즘 홍념이에요. 그냥 홍념. 그냥 도화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무기로 쓰는 거거든. 살을. 그러니까 어딜 가나 신유라는 건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고 인기가 많아요. 홍념도화는 이제 더 이상 살로 흉작용이 아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내 능력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유금이 우리가 동물이 뭡니까? 닭이잖아요. 근데 신유의 유금을 뭘로 보냐 하면 신유의 유금은 봉황으로 봅니다. 성격됐죠. 그만큼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려하고 멋이 있는 게 봉황이죠. 신유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숙살의 기운이니까 끊고 맺는 이런 냉정함을 갖추고 있지만 그런 성향을 자기 개발에 힘쓴다면은 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내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시라. 그렇게 보고, 이 병호일주의 신유는 천간의 병화와 합을 하는 거, 다른 신금들보다 장점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신금들보다 병화를 취하기 좋아요. 조직이나 업무, 문서, 계약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되고 내가 가중한 일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성과는 많고 내 신분은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신유라는 유금의 뿌리를 강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금, 이거는 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없잖아요. 균형이에요, 균형. 사주는 조화입니다. 조화만 해결되면 조화, 균형, 이 기후 이런 것들만 해결되면 거의 90%는 해결된 거예요. 홍련 기운과 도화의 기운 이런 게 같이 만난 거 아니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력도 비등비등하고 그러니까 이 도화의 기운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고 꾸미고 알리고 홍보하고 투자하는 거 이런 거죠. 그 신금 중에는 신유가 제일 좋지 않을까, 병원연이. 관도하죠. 관도화. 그러니까 비겁도화 관도하잖아요. 나를 알리는 거예요. 뭐에서? 내 사회에서. 내 직업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홍보를 하니까 주목을 받거나 나를 표현하는 운이다. 병원연의 신유일주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내 재능을 펼쳐라. 그럼 다 인정받아요. 그런 예체능, 예술 쪽에 종사를 한다면 많은 수익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화급금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화급금 되면 신금장에서 내 뿌리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맞죠? 맞아요. 그런데 신유일주가 신금이 유금 하나만 딱 보고 있다. 다른 타지에 내 세력이 없고, 토금의 세력이 없고, 유금 하나만 보고 있다면은 탈관입니다. 탈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직업적으로 구설, 압력, 이런 것들로 다른 일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야 되죠. 근이 살아있다면 신분 상승이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꼭 내 뿌리가 아니라도, 천간이라도, 뭐 기토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세력이 있다면 능히 병호하라는 화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관은 사회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유가 노력해왔던 꾸준함에 대한 결과고, 사회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존재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이 관심사라면 신유일주가 이 해가 좋은 운기로 올 것이고, 뭐 공부나 자격 취득, 학위 취득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많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결과의 기준은 내가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긴 하지만, 천을 기인이 모든 신금도 그렇지만 오화의 천을 기인이잖아요.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 천을 기운을 오로지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자, 신해. 신의 상관, 일지상관, 금수쌍청, 예리하고 날카롭고 섬세하고. 일지상관 두신 분들 대부분 보세요. 예체능 쪽에 재능이 꼭 하나씩 있어요. 꼭 하나씩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 하거나. 하여튼 그런 재능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잘 활용하거나, 교육계 쪽, 말하는 직업 쪽으로 가면 좋다. 상관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성향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발휘돼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도 한다. 신의, 이 금수쌍청 일주들은, 내가 베풀고 이런 것들이라서 활인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르치고 이런 데 두각을 나타내긴 하지만, 아무래도 고란 일주기도 하고 하니까 외로움을 잘 탄다든지,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신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금이 그렇지만 신의 일주도 천을 기인이에요. 왜 다른 일주는 얘기 안 하고, 아까 좀 전에 했던 그거 하고, 그 신유 일주하고 신의 일주만 천을 기인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천을 기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신유와 신해인데, 그 중에 신해가 오히려 천을 기인의 복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서 그래요. 이 정평관의 혼잡이 상관을 만났잖아요. 식상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과함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조절이 되니까 천을 기인이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천을 기인이라 하더라도 막 사오미, 인호술 이렇게 가면 천을 기인의 역할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약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니까 천을 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잘 할 수 있다. 이럴 때 화극금 천간에 평관이라는 것들의 평관의 지위를 내가 얻을 수 있죠. 천을 기인을 깔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나 직장에서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고, 대부분 좋은 인연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운이 신의 일주다. 해수는 뭐예요? 해수는 역마죠. 오화는 뭐죠? 병지죠. 병지는 뭐죠? 병지가 역마잖아요. 역마하고 만난 거거든. 역마하고 만났으니까 뭐 당연히 이동, 변수, 변동,
많죠. 바쁘게 다니고 분주하게 다니면서 실익이 있는 알찬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지. 물론 내가 사주에 관이 많다, 화가 많아서 관운이 이렇게 막 인호수로 합되고 막 이래 화가 많으면 업무도 가전되고 버겁고 뭐 신의 특유의 뭐 예민함 이런 게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받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관이 많을 때는 멘탈 관리나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요렇게 경우의 수를 놓고 본다면 좋다. 제가 뭐라 그랬죠? 오, 병, 기, 정, 해, 무, 갑, 임, 정임합, 갑기합, 중기, 본기가 합이 돼요. 암합이 강하죠. 오해나 축이니 암합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 했잖아. 암합은 아주 비밀스러운 합입니다. 관에서 나온 식상과의 합. 뭐예요? 관식 독립 아닙니까? 사람과의 만남도 비밀스럽게. 당장은 드러내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거나. 관식이니까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이성운이, 강한 운이 이 암합의 운이다. 암합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밑 작업이에요. 큰 뜻을 두고 진행을 하든지 어떤 일을 아니면 나만의 소소한 계획을 갖고 성과를 봐야 되는 일들을 진행을 하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남몰래 뭐 국가 자격증을 준비해서 합격을 한다든지 내가 회사에서 내세우지 않은데 남몰래 어떤 큰 계약을 따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암합의 기능이죠. 암합의 힘이 가장 강한 그 축일이나 오해는 지장간의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애정관계에서 많은 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병원은처럼 관성이 강할 때 암합이 되면 재생관이 되니까 재물의 흐름도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순간적인 행운 같은 거거든요. 암합은. 그래서 그런 행운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암합이 되면 뭐 바람 핀다, 뭐 첩을 둔다, 또 남몰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닌데요. 암합을 잘 활용하는 것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몰래 암합에 올 때는 다른 걸로 조심하면 됩니다. 뭐 바람을 피든 연애를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요럴 때 암합은 드러나지 못하고 숨겨진 것들이라서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한다면 삼가해야 됩니다. 왜? 암합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풀리면 그 또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암합이 풀어질 때 드러납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그래서 고달픔이 있으니까 신의 일주는 병원이나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치가 있는 가치를 두는 그런 일에 힘을 쏟는 한 해가 되면 이 암합의 작용으로 해서 내가 드러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병원년 신금 일주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일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